제가 그런 어떤 배경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아주 기술적인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자료도 이제 수업 시간처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 수업 시간 강의 자료 만들 때 목표를 쓰고 그다음에 수업 내용을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웹3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그다음에 포스트 SNS 시대,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매스미디어 시대에서 SNS 시대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SNS에서 다시 이제 그 다음에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포스트 SNS 시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얘기는 이제 웹3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웹3에서 레이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세대 정체성 이 부분을 또 어떤 문과적인 시각에서 좀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NFT 검색 포털 이 시장이 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의 위기와 도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호응을 좀 해주시면 준비했던 내용 좀 여기 책자에 있는 내용 이외에 다른 좀 사례들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완전히 생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하시는 분야가 첨단적인 거하고 가까운 것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주 첨단적인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 학자부터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매뉴얼 캐스테스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이 학자는 그러니까 사회과학에서는 그러니까 가장 주목받는 그런 학자입니다. 언제부터 주목을 받았냐 하면 산업사회에서부터 그다음에 정보사회로 넘어오면서 가장 주목받았던 학자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다니실 무렵이었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합 2탄 90년대 학번이거나 80년대 중후반의 학번이라면 다니엘 벨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를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이제 다니엘 벨이라는 학자보다는 좀 더 네트워크라든가 정보사회를 훨씬 더 잘 전망했던 그 이후의 학자죠. 한 2000년 쯤에서 이제 저작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고 인터넷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세상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1995년도에 이제 인터넷이 상업화되고 대중화되었잖아요. 98년도에 이제 구글이라는 이제 검색 엔진이 나왔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변화들을 이 캐스테이스라는 학자가 아주 잘 전망을 했고 그 인용이 지금도 많이 되고 있고 스페인 출신의 학자인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남가주 대학에서 이제 교수를 했고 근데 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크게 세 가지 맥락에서 어떤 대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대중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바뀌고 있다라고 했는데 세 번째 이 이야기를 이 사람이 많이 했어요. 위에서 아래로 향한다. 다시 말해서 탑다운적인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의 소통 방식이 이제는 없어지고 아래에서부터 위로 가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것을 이 MSC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개념이 실질적으로는 크게 기술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 나오는 것은 없었어요. 그냥 사례를 통해서 예컨대 위키리크스 같은 이러한 군사 기밀이라든가 미국의 정부 기밀들이 이렇게 누설이 되는 그런 현상들에 바탕을 해서 했는데 이제 이와 같은 개념들이 웹3를 통해서 진정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이제 목도하고 있다. 한 20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렇죠? 그래서 이 매뉴얼 캐스테이스라는 학자를 제가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제 칼럼은 보시면 그러니까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학술 연구 기반한 그러니까 시사 비평 혹은 기술 비평 혹은 미래 예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논문을 항상 인용을 하면서 제 칼럼들을 쓰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향하는 바가 사이언스에 기초했는 정책 혹은 사이언스에 기초한 서비스라든가 산업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웹1하고 그다음 웹2하고 웹3가 어떻게 다르냐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웹2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에는 웹1이라는 용어는 없었어요.
그리고 웹2라고 하는 웹 2.0이라는 용어도 학자들이 만든 용어가 아니라 산업계에서 먼저 나온 용어였죠. 그래서 산업계에서 2004년도에 이제 페이스북이 나왔어요. 2006년도에 트위터가 나왔고요. 2005년도에 이제 유튜브가 나왔는데 요 당시에 어떤 세상을 보니까 이제는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막 올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홈페이지 운영자가 이렇게 애를 써가면서 콘텐츠를 만들 필요가 없어. 오히려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콘텐츠를 올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 해서 그냥 산업계에서는 여러분과 같은 산업계에서는 너무나 쉬운 표현으로 그냥 이걸 웹2라고 하자. 앞에 거를 그냥 웹1으로 하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앞에 있는 게 웹1이 되고 웹2가 되고 그게 이제 SNS라고 이름이 지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웹2의 시대가 갔는데 인터넷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만든 사람은 실제로는 우리가 미국의 군사기관 아르파라고 얘기하는데 인터넷이라는 것은 이런 퓨전 소프트도 이제 여기 계시지만 잘 아시지만 네트워크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인데 그 네트워크 위에서 정보가 돌아가게 하는 HTM을 만든 사람이 바로 영국의 팀 베르너스-리라고 하는 그 학자예요. 컴퓨터 공학자인데 이 팀 베르너스-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지금의 HTML 구조에서 우리는 세멘틱 웹, 다시 말해가지고 의미론적인 웹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웹3라는 용어를 방금 웹2라는 용어가 나왔던 비슷한 시기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용어에 대한 혼란이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산업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서비스에서는 SNS 시대가 왔으니까 웹2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고 팀 베르너스-리라고 하는 이 컴퓨터 공학자는 인터넷의 이 정보 구조를 HTML에서 어떻게 의미론적인 원포너지 기반하는 것으로 새로 짜야 돼 얘기하는 웹3라는 용어를 쓰게 됐어요. 이러면서 이제 혼란이 됐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팀 베르너스-리가 힘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유럽의 컴퓨터 공학자들 몇 명만 좀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웹3라는 용어가 전혀 탄력을 못 받고 대중성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웹2라는 것은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유튜브에 활성화하는 게 다 웹2로 얘기한 거야. 웹 2.0을. 자,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러면 SNS에서 다음 서비스가 와야 되는데 SNS 서비스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계속 많이 하는 얘기. 빅테크, 플랫폼 독점, 플랫폼 제국주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희들이 우리들의 콘텐츠를 가지고 가서 우리들한테는 주지 않고 너희들의 배만 다 부르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이걸 뭐라고 얘기하지? 라고 하니까 또 그럼 지금 웹2니까 웹3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용어상의 혼란이. 앞서 웹2는 웹2라고 얘기 안 하고 웹 2.0이라고 얘기했어요. 웹 2.0이라고 얘기했을까? 우리가 뭐 서비스 만들면 무슨 0을 쓰잖아. 그렇죠? 0. 그래서 2.0이라고 앞에 1.0이라고 했어.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웹 3.0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팀 베르너스의 웹 3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웹 3.0이다. 탈중앙화된 SNS 서비스, 탈중앙화된 이러한 우리가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를 웹 3.0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뒤에도 나오지만은 이 탈중앙화된 네트워크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인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네트워크의 절대적인 강자인 이더리움 진영에서는 웹 3.0, 0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0이라는 것을 빼버리고 그냥 웹3라는 용어를 쓰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다시 대혼란이 지금 온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3.0이 맞아? 웹3이 맞아?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팀 베르너스-리가 얘기했던 웹3이 있고 그 다음에 2.0과 구분됐던 웹 3.0이 있고 이더리움 진영에서 얘기하는 웹3이 있는 거야. 실제로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가고 있을까요? 당연히 이더리움이 더 힘을 받으면서 그냥 이 블록체인 진영에서는 웹 3.0이라는 용어보다는 웹 3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그러면 웹 3이라고 하는 웹 3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2.0의 그러한 중앙화된 서비스를 벗어나자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억지로 막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있어. 뭐하고? 팀 베르나스리의 웹3하고 연결시켜서. 그래서 팀 베르나스리가 얘기한 오픈터너지 기반에 있는 웹3을 여기다가 막 같이 붙여가지고 웹3은 또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이러한 그 보통 정리를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3.0이라고 얘기하든 0을 빼고 웹3이라고 얘기하든 중요한 건 뭐다? 탈중앙화를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탈중앙화를 외치고 있다. 왜 탈중앙화를 외치고 있을까? 바로 매뉴얼 캐스터가 얘기했던 위에서 아래는 탑다운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가고 그 다음에 플랫폼 제국주의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또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소개드리려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학술지에서도 왜냐면 학술지 출판사들이 있어요. 이 출판사들이 다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아무리 좋은 논문을 써서 제 논문이 인용이 많이 되는데 저한테 뭡니까 수익이 오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돈 봅니까? 학술지가 돈을 벌잖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유튜브도 마찬가지잖아요. 유튜브는 그래도 이제 광고료를 이제 돌려주는 거지만은 그래서 학술지 분야에서도 웹3에 한 이런 탈중화된 학술지를 만들자라고 해서 영국에 이제 있는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사이언스 에셋, 에셋이라는 이 에셋이라고 하는 자산, 이 회사에서 리서치 쉐어링이라고 하는 이러한 연구의 공유로 탈중앙화된 서비스를 하자라고 새로운 저널을 이제 론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널에 저도 이제 또 제가 치프 에디터로 같이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하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새로운 어떤 움직임들이 각 분야에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웹 3.0 혹은 웹 3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탈중앙화 이제 어떤 제국주의적이라고까지 비판받는 그러한 플랫폼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그 문제인데요. 그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크립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크립토. 크립토라고 하는 것은 암호라는 뜻인데요. 암호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암호라는 이 뜻은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네트워크가 암호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